안녕하세요. 대학 교육 편제 단위 조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매뉴얼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으니 매뉴얼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은 입력 시스템 내 공통 게시판 자료실 161번 게시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보는 표에 나오는 2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구분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으로 구분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문서를 대교 옆 공시센터로 발송해 주시면 공시센터에서 수정해 드립니다. 본 분교는 본교, 캠퍼스 구분을 말하며 분교 혹은 캠퍼스가 신설되는 경우에도 대교 옆 공시센터로 공문을 발송해 주셔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편제 단위 조사에서의 본 분교 정보는 대학정보공시 본 분교 정보와 동일하나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에서 별도 조사하는 캠퍼스 구분 정보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학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종류입니다. 대학교, 교육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등의 학교 종류로 구분됩니다. 지역은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입력 시스템에서 등록되어 있는 지역만 선택 가능합니다. 설립 구분은 학교의 설립 주체로 공립, 사립, 국립대 법인 등의 종류가 있으며 관련 법령은 학교의 설립 근거 법령으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이 있습니다. 법인명은 학교의 법인명으로 법인명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명 변경 관련 문서를 대교 옆 공시센터로 공문 발송해 주시면 신규 법인명 풀을 입력 시스템에 등록하여 변경된 법인명을 대학에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학생 규모는 소속 학교의 재적 학생 수입니다. 재적 학생 수는 정보공시 항목 중 4-바 재적 학생 현황의 항목에 재적 학생 수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면 되고 가장 최근에 공시된 재적 학생 수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명은 국문, 영문, 중문명으로 여기서 중문 학교명은 단체로 입력하여 주시면 되고 영문, 중문 학교명은 영중문 대학 알림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별 구분은 남자, 여자, 남녀공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야 구분은 학교 수업의 운영 형태로 주간, 야간, 주야간, 계절제, 원격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위의 운영 형태가 중복으로 존재하는 경우 비중이 큰 운영 형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교 상태는 현재 학교의 상태를 말하며 신설, 기존, 학교명 변경, 학제 변경, 폐교, 휴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교일은 학교의 개교일이며 변경 전 학교명은 학교명 변경 시 이전 학교명이 조회됩니다. 변경 전 학교명 등록 시 대학 알림이 및 월별 대학정보 공시 입력 장표에 전년 대비 검증해서 이전 학교와 현재 학교 정보가 시계열적으로 연동되어 보여집니다. 총장명, 대학원명은 총장 및 대학원장 성명이 조회되며 직무대행의 경우 성명, 직무대행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는 해당 학교의 대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가 조회되며 주소는 학교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 정보는 전 차수가 그대로 이관이 되므로 교육 편제 단위 조사 기간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조회되는 정보에서 수정사항만 수정하여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과 정보 중 일반 속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항목들이 학과 정보로 수합되는 일반 속성으로 학제별로 조사 항목을 참고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에 보시면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표기 부분이 있는데 교육 편제 단위 조사를 통해 수합된 모든 학과는 해당 학과만 부여되는 고유 코드인 학교별 학과 코드가 있습니다. 학교별 학과 코드를 생성하는 절차가 자율분류 기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에 동그라미가 있는 항목인 단과대학, 학과명, 주야간 구분, 학과 특성, 학과 상태, 융합 복합 여부, 표준분류 대중 소계열 중 하나라도 변경이 된다면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학교별 학과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표준분류 계열 변경과 융합 복합 여부 속성 변경은 상반기 교육 편제 단위 조사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업 연한, 전공 자율 선택제 여부, 대학 자체 계열, 대계열은 세모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교육 편제 단위가 위치한 행정구역입니다. 주소지를 입력하면 시도, 시군구 정보가 자동 등록됩니다. 단과대학은 교육 편제 단위가 소속된 단과대학명으로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은 단과대 구분 없음만 선택 가능합니다. 주야간 구분은 교육 편제 단위의 운영 형태로 주간, 야간, 계절제, 원격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과정 등의 주야 구분은
학칙 및 학과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운영 형태를 입력하며 계약서에 주야 간 구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실제 수업 시간의 비중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과 특성은 해당 학과가 일반 과정인지 산업체 위탁인지 등의 교육 편제 단위의 특성을 선택하시면 되고 학제별로 선택 가능한 학과 특성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과 상태는 해당 조사 연도 기준의 교육 편제 단위 상태입니다. 차수별 기준이 아닌 조사 연도 기준이므로 특정 연도의 상반기에 신설된 학과의 학과 상태는 해당 연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학과 상태가 신설로 보여집니다. 학과 상태는 학과 개편으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개편 형태에 따라 학과 상태가 변경되므로 참고에 제시된 표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과 존치 여부는 폐과된 교육 편제 단위의 존치 여부입니다. 존치는 Y, 미존치는 N으로 표기되며 폐과 존치는 각종 통계에서 해당 교육 편제 단위가 노출되고 폐과 미존치 시 각종 통계에서 해당 교육 편제 단위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즉, 폐과 중 통계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학과라면 반드시 존치를 하셔야 하며 더 이상 통계 관리가 필요 없는 폐과라면 미존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폐과는 학과 상태가 폐지, 변경 폐지, 통합 폐지, 분리 폐지인 교육 편제 단위를 말합니다. 수업 연한은 교육 편제 단위의 수업 연한입니다. 1년부터 7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학과 특성이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인 경우 1년 전공심화, 2년 전공심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육 편제 단위 내 학위 과정 혹은 하위 전공 과정에 따라 수업 연한이 다른 경우에는 긴 수업 연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학과 학위 과정을 석사 2년, 박사 2년, 석박사 통합 4년 모두 개설한 경우 수업 연한이 가장 긴 4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약학과, 편입학과의 수업 연한은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실제 수업 연한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4년제 대학의 계약학과인 A학과가 3학년 편입학만 가능한 경우 A학과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예과 구분이 있는 교육 편제 단위는 예과는 2년, 본과는 4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에 살펴본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속성에서 이 수업 연한이 세모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통계 관리에 따라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교육 편제 단위의 수업 연한이 변경되어 변경 전과 변경 후 학생 정보를 통계상 따로 관리하는 경우는 교육 편제 단위명의 구분인자를 변기하여 자율분류 기술서를 통해 교육 편제 단위를 신규 생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연한이 2년인 세무회계과가 수업 연한이 3년으로 변경되고 통계상 따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수업 연한이 3년인 세무회계과가 새로 생성되어야 하므로 변경으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수업 연한이 3년인 학과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인자를 학과명에 넣어 생성해야 합니다. 만약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학과로 학생을 관리한다면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학교별 학과 코드에서 수업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학위과정 구분은 해당 교육 편제 단위에 수여되는 학위를 말합니다. 학제별 선택 가능한 학위 과정은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하면 됩니다. 수여 학위명은 해당 교육 편제 단위 소속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위명으로 선택이 아닌 직접 임명입니다. 수여 학위가 다수일 경우 쉼표 기호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단학과 유형은 교육부로부터 결혼 및 여석을 활용한 첨단 분야 학생 정원 증언을 승인받은 교육 편제 단위의 입학 정원 구성 유형입니다. 승인 또는 승인 플러스 자율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승인은 첨단학과로 승인받아 증원을 시작한 학년도의 입학 정원이 증원 승인받은 값으로만 구성된 경우이고 첨단학과로 승인받아 증원을 시작한 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증원 승인받은 값과 대학 자체 정원 조정값의 합으로 구성된 경우는 승인 플러스 자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첨단학과 승인 후 최초 모집 연도는 첨단 분야 학생 정원 증원 승인분을 적용하기 시작한 최초 모집 연도로 해당 정책이 2021학년도 입학 시부터 적용되었으므로 최초 모집 연도에 입력되는 값은 2021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예과 구분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학과 및 전공의 본과와 예과를 구분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학과 및 전공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사범계 구분은 교원 자격증 발급 여부에 따른 교육 편제 단위 구분입니다. 사범계, 비사범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학제가 대학인 경우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대학의 사범계 학과인 경우
사범계이며 전문대학은 유치원 전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학과인 경우 사범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범계 이외의 교육편제 단위는 비사범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은 대학, 전문대학에서만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은 교육편제 단위의 입학정원 배정 단위로서의 기능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일반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 일반학과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는 학칙 등에서 입학정원이 배정되는 단위인 동시에 학교에서 운영 관리하는 교육편제 단위인 경우에 선택하시고 학칙 등에서 입학정원이 배정되는 단위로서만 기능하는 교육편제 단위의 경우는 모집 단위, 입학정원이 배정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운영 관리하는 모든 교육 편제 단위는 일반학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학부와 하위 전공인 B전공이 있고 A학부로 학생을 모집하고 1학년 2학기부터 B전공으로 배정된다면 A학부는 일반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이며 B전공은 일반학과입니다. 만약 A학부로 모집하자마자 1학년 1학기부터 B전공으로 배정된다면 A학부는 모집 단위이며 B전공은 일반학과입니다.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은 대학과 전문대학 학제에서만 조사되며 대학원 및 대학은 해당 항목이 빈칸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상위 모집 단위는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학과인 교육편제 단위의 상위 위계에 있는 입학정원 배정 단위를 말합니다. 학과 상태가 기존 또는 신설이고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인 교육편제 단위는 반드시 상위 모집 단위를 입력해야 합니다. 학칙상 입학정원이 배정되어 있는 교육편제 단위를 상위 모집 단위로 입력해야 하며 상위 모집 단위로 지정된 교육편제 단위의 학과 상태 역시 기존 또는 신설이어야 합니다. 교양학과 또는 교직 관련 교육편제 단위 등 상위 모집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 학과는 상위 모집 단위 없음으로 입력해야 하며 학과 상태가 폐지인 교육편제 단위는 모집학과, 학과 구분이 일반학과, 상위 모집 단위는 해당 없음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상위 모집 단위 또한 대학과 전문대학 학제에서만 조사되는 항목이며 모집 단위 학과 구분, 상위 모집 단위 입력 방법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계약정원제 여부는 교육편제 단위가 계약정원제를 운영하는지의 여부로 운영하는 경우는 Y,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약정원제는 첨단 분야의 학과에서 채용 조건형으로 정원의 20% 범위의 계약정원을 증원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전담학과 여부는 교육편제 단위의 외국인 전담학과 해당 여부로 운영하는 경우는 Y,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전담학과는 학칙의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과를 의미합니다.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은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편제 단위 중 학연산인지 학과 간 협동과정인지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교육편제 단위가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 또는 일반 과정과 협동과정을 한 교육편제 단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되고 대학원 및 대학 학제에서만 선택 가능한 항목입니다. 전공자율 선택제 여부는 교육편제 단위의 전공자율 선택제 적용 여부로 해당 없음, 유형 1, 유형 2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공자율 선택제 유형 1 또는 유형 2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형 1은 대학 내 보건의료, 사범계열 등을 제외한 모든 전공 100% 자율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내 전공 100% 자율 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선택이 보장된 경우입니다.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모집학과, 학과 구분 속성은 모집 단위 또는 일반학과 모집 단위에 해당해야 하며 대학만 해당됩니다. 전에 살펴본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속성에서 전공자율 선택제 여부는 세모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통계 관리에 따라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포함 대계열은 전공자율 선택제가 적용된 교육 편제 단위의 소속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들이 속한 대계열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이 있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 여부에서 유형 1 또는 유형 2를 선택한 경우에만 입력창이 활성화되며 체크박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 편제 단위 소속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들이 속한 대계열을 선택하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함 대계열에서의 대계열은
표준 분류 대계열이 아닌 대학 자체 대계열을 의미합니다. 융합 복합 여부는 대학 교육 편제단위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융합 복합 부합 여부로 융합, 복합, 해당 없음 공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합 또는 복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융합 또는 복합으로 제출해 주시고 융합을 선택하면 융합 현황, 융합 교과목 탭이 활성화되며 복합을 선택하면 복합 현황, 복합 교과목 탭이 활성화됩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 여부에서 유형 1 또는 유형 2를 선택한 경우는 융합 및 복합 선택이 불가합니다. 표준 분류 계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는 표준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대학 및 표준 분류 심의위원회에서 분류한 계열 정보로 5개 대분류, 35개 중분류, 19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학 알림이 대입 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서 계열별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 여부에서 유형 1을 선택한 경우 또는 유형 2를 선택하고 포함 대계열에서 2개 이상의 계열을 중복 선택한 경우 표준 분류 대계열은 광역계열, 중계열 및 소계열은 NCE만 선택 가능합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 여부에서 유형 2를 선택하고 포함 대계열에서 1개의 계열만 선택한 경우 표준 분류 대계열은 포함 대계열에서 선택한 계열, 소계열은 NCE만 선택 가능합니다. 대학 자체 대계열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별표일에 따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5개 대계열 정보입니다.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계열이 있으며 의예과, 시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 계열에 포함됩니다. 대학 자체 대계열은 대학정보 공시에 연계되는 유관기관 원자료 조사 일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업 연함과 마찬가지로 대학 자체 대계열이 변경되어 학생 정보를 통계상 따로 관리하려는 경우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을 통해 구분인자를 병기한 교육편제 단위를 신규 생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공자율 선택제 여부나 대학 자체 대계열 변경으로 인해 학생 정보를 통계상 따로 관리하려는 경우 교육편제 단위명의 구분인자를 병기하여 교육편제 단위를 신규 생성해야 합니다. 기존 학과 중 전공자율 선택제가 적용된 학과나 대학 자체 대계열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는 변경 자율 분류 기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기존 학생들과 학생 정보를 통계상 따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편제 단위명의 구분인자를 병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자체 중계열은 대학 자체 대계열 중 자연과학, 예체능 계열을 세부 분류하는 계열 정보입니다. 대학과 전문대학 학제에서만 조사되는 항목이므로 학제별로 선택이 가능한 중계열은 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학과 코드는 각 교육편제 단위마다 부여되는 고유 코드이며 공통학과 코드는 학제별로 동일한 교육편제 단위 명칭마다 부여되는 코드입니다. 주야 간 구분, 학과 특성이 다르더라도 같은 학제 내에 공문 명칭이 같다면 하나의 코드로 묶여있는 것이 공통학과 코드입니다. 이전 조사 때의 학과 정보가 그대로 이관되므로 학과 정보를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사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과 정보 중 교육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속성에서는 교육 목표 키워드, 교과목명, NCS 기반 교과목 여부, 이수 구분, 학점, 교과목 해설, 진로 취업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 목표, 교과목명은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 홈페이지의 학과 정보 메뉴에서 노출되며 교육 목표 키워드는 검색 조건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게시판, 자료실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각 교육 편제 단위별 교육 속성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목표는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편제 단위의 설립 목적과 교육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성과나 바람직한 인지상 등이 포함된 교육 목표를 서술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소속 단과대학의 교육 목표가 아닌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교육 목표를 입력하셔야 하며 자율전공학부, 교양학부, 기타 모집 단위 등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교육 편제 단위는 대시기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목표 키워드는 해 편제 단위의 교육 목표와 관련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교육 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핵심 키워드를 단어 수준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교과목명은 해당 교육 편제 단위에 편성되어 있는 전공 교과목명을 말합니다. 교양 과목을 제외한 전공 교과목명만 입력 가능하며 해당 조사 연도 신입학자가 수업 연한 동안 학습할 대학 요람 혹은
교육과정표상 전공 교과목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율전공학부와 같이 교육과정 수강 시 특정 전공으로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나 교양학부와 같이 교양과목만 개설되어 있는 교육편제 단위의 경우는 대시기호를 입력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교육편제 단위의 하위에 존재하는 세부 전공 단위까지 교육편제 단위를 등록하지 않아 상위 교육편제 단위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명 앞에 대괄호를 표시로 세부 전공명을 입력하고 하위 전공 단위인 모든 전공 교과목을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NCS 기반 교과목 여부는 NCS 학습 모듈을 활용하여 개발한 전공 교과목 여부입니다. NCS 학습 모듈을 활용하여 개발한 전공 교과목만 입력하며 NCS 학습 모듈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NCS 학습 모듈을 활용하여 개발한 전공 교과목의 경우 NCSW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이수구분은 각 전공 교과목마다 교과목 구분 및 이수구분 명칭을 말하며 각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수구분 명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줄임말이 아닌 온전한 이수구분 명칭으로 즉 전공 필수는 전필이 아닌 전공 필수로, 전공 선택은 전선이 아닌 전공 선택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학점은 각 전공 교과목에 배정되어 있는 학점이고 교육과정 교과목 해설은 대학 요람 및 교육과정 해설에 기재되어 있는 각 전공 교과목의 해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취업 분야는 해당 교육편제 단위 졸업 후 예상되는 진로 및 취업 분야를 말합니다. 기업체명이 아닌 직업명 기준으로 입력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진로 취업 분야에서 선택하셔야 하며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취업 분야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력 시스템, 표준분류관리, 진로 취업 분야 추가 신청 메뉴에서 추가 요청을 해주시면 공시센터에서 검토 후 및 등록 후 안내드립니다. 이전 조사 대비 변경 사항이 있거나 빈칸이 있는 경우 확인하시고 수정 및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요자들에게 노출되는 정보이므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과 정보 중 융합, 복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육 편제 단위 조사에서의 융합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중계열 또는 대계열 단위가 결합하여 각 학문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내용으로 통합된 교과목이 구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학 교육 편제 단위 조사에서의 복합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소계열이 포함된 교육 편제 단위로서 각 학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교과목이 구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열은 표준분류 계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말하며 융합, 복합 현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융합, 복합 현황을 입력한 자율분류 기술서가 제출되면 표준분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후 융합, 복합으로 승인된 교육편제 단위만 최종적으로 융합, 복합 현황으로 등록됩니다. 융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계열 또는 중계열 단위에서의 학문 단위 간 결합이어야 하며 결합하는 계열 정보는 소계열 NCE를 취할 수 없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상이한 중계열이 결합해야 합니다. 둘째, 결합된 학문 단위 수에 따라 주계열 비율과 부계열 합의 비율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계열은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표준분류 계열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계열은 융합된 계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계열이며 부계열은 융합된 계열 중 주계열 이외의 차순위 비율을 차지하는 계열을 말합니다. 비율은 융합된 주계열과 부계열 합의 비율로 부계열 각각의 비율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계열의 비율 합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결합 유형과 결합 형태에 따라 주 부계열의 비율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은 융합 교과목이 최소 3개 과목 이상 혹은 전공 교육과정 대비 융합 교과목 수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융합 교과목은 교과목명이 특정 계열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육 내용에서 주부계열 2개 이상의 학문적 영역이 드러나며 탐구 방법이 통합적인 성격을 갖는 교과목을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조건은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모집 단위, 학과 구분, 속성은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 또는 일반 학과에 해당해야 합니다. 융합 현황 또한 이전 조사 대비 융합 현황 등록이 필요한 경우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개편이 전혀 없고 융합 현황 등록만을 위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시 새로운 학과 코드는 부여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계열 단위 이상에서의 학문 단위 간 결합이어야 하며 결합하는 계열 정보는 소계열 NCE를 취할 수 없습니다. 복합의 경우 결합하는 학문 단위 간 대계열 및 중계열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존재하는 소계열로 분류가 가능한 교육편제 단위는 복합 속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결합된 학문 단위 수에 따라 주계열 비율과 부계열 합의 비율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계열은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표준 분류 계열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계열과 부계열은 동일 구성 비율, 예를 들어 50%대 50%가 가능하나 표준 분류 계열은 하나의 계열로 분류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계열과 부계열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계열 각각의 비율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계열의 비율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결합 유형과 결합 형태에 따라 비율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조건은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모집 단위 학과 구분 속성은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 또는 일반 학과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융합복합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표준분류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융합복합으로 볼 수 없다. 또는 계열이나 비율 조건이 수정돼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 자율분류기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자율분류기술서는 대학이 교육편제 단위 일반 속성, 교육 속성 등을 기반으로 교육편제 단위의 표준분류 계열을 자율적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교육편제 단위의 신설, 폐지, 변경, 통합, 분리에 따른 개편 및 표준분류 계열 변경 등 학과 정보의 키값이 되는 속성이 변경되는 경우나 융합복합 현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자율분류 기술서는 공시센터에서 검토 후 센터 내에서 수용되거나 표준분류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대학은 결과를 확인하고 공시센터에서 코드 확정을 합니다. 대학에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공시센터에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검토합니다. 빠진 내용이 없는지 지침에 맞게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검토한 후 교육편제 단위명 변경, 단과대학명 변경, 주야간 구분 변경 등 교육 속성 변경 없이 일반 속성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나 기타 다수의 사례를 참조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자율분류 기술서 등은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수용으로 처리합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부 신규 교육편제 단위나 표준분류 계열 변경, 융합복합 현황 등은 대학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상정하고 자율분류 기술서 검토 시 오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분류 기술서 추가 작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심의 상정한 건에 대해서는 대학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심의위원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각 중계열 분야별 대학 전임교원인 표준분류심의위원이 심의 상정된 자율분류 기술서를 검토하여 표준분류 계열 및 융합, 복합 현황 심의를 진행하며 보통 1주 내로 심의가 완료됩니다. 심의 결과는 수용, 조정, 추가 작성 요청 중 하나로 도출되며 결과에 따른 심의 의견이 제공되므로 반드시 심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검토 결과 대학이 제출한 표준분류 계열, 융합복합 현황을 인정하면 심의 결과가 수용이 되며 대학이 제출한 표준분류 계열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계열 또는 융합복합 정보를 제시하여 심의 결과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제출한 자율분류 기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융합복합 현황에 대한 수정 요청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심의위원이 대학의 보완점을 의견으로 제공하여 추가 작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심의 결과를 인정하면 대학에서 확인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고 심의위원 심의 결과가 조정인 경우 대학에서 조정 결과를 수용한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변경된 정보로 최종 확정됩니다. 만약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 신청은 1회 가능하며 대학에서 원하는 표준분류 계열 또는 융합복합 정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권은 심의 결과 역시 조정으로 도출되는 경우 대학은 더 이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고 확인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의가 끝난 후 대학에서 확인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공시센터에서 코드 확정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입력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심의 결과 및 확인 처리 안내는 자율분류 기술서 제출자에게 이메일 또는 SMS로 안내가 되므로
나의 정보 관리에 있는 수신 정보를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분류 기술서 구성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개편 전과 개편 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은 개편 전 학과가 없으므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설 외 개편 형태의 개편 전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되므로 개편 후의 비고란에 자동 입력 및 자동 계산으로 표기된 항목 외에는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유분류 기술서 작성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개편 형태입니다. 개편 유형에 따라 자동 입력되므로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편 형태를 설명드리면 신설은 기존에 없던 교육편제 단위가 신규로 설치되어 새로운 대, 중, 소 계열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 통합은 기존 2개 이상의 교육편제 단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존 교육편제 단위 중 하나의 계열 분류 범주를 유지하거나 신계열 범주로 변경되는 경우, 분리는 기존 1개의 교육편제 단위로부터 나뉜 2개 이상의 교육편제 단위가 기존의 계열 범주를 유지하거나 신계열 범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은 기존 교육편제 단위의 명칭,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과 진로 취업 분야 등에 변경되어 표준분류 계열이 변경되거나 기존의 계열 범주를 유지하는 경우, 폐지는 계열 범주가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편제 단위가 폐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마지막 단계인 표준분류 계열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입력 내용에 따라 기존 계열이 유지되는 경우나 신계열 범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개편 사유는 개편 형태별로 해당 교육편제 단위가 개편되는 사유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설인 경우 학부과 전공 신설, 대학원 명칭 변경, 대학원 개원, 기타 중에서 통합인 경우 학부 통합, 학과 통합, 전공 통합, 학부과 전공 통합,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인 경우 학부 분리, 학과 분리, 전공 분리, 주야간 구분 분리, 기타 중에서 변경인 경우 학부과 전공 명칭 변경, 단과대학 소속 변경, 표준분류 계열 변경, 주야간 구분 변경, 학과 특성 변경,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폐지인 경우 학부과 전공 폐지, 대학원 명칭 변경, 대학원 폐원, 폐지학과 재설치,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폐과의 변경은 교육편제 단위 명칭 변경을 제외한 단과대학 소속 변경, 표준분류 계열 변경, 주야간 구분 변경, 학과 특성 변경, 기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편 사유에 항목 외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여 사유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교육편제 단위의 일반 속성과 교육 속성 및 자율분류 결과를 입력하신 후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분류 근거는 대학에서 분류한 표준분류 계열에 대한 추가 근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분류 근거 선택에 따라 입력 항목이 변경되는데요.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 해당 없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 목표, 교육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 교육편제의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는 학과, 전공 등의 교육편제 단위는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 교육 목표, 교육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 교육편제의 내용이 교육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사후에 확정이 되는 단과대학, 학부 계열 등의 교육편제 단위는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자율분류 근거에 따라 자율분류 근거 탭에 입력할 내용이 자동 생성됩니다. 자율분류 결과에 계열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교육편제 단위는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율분류 근거 중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에서 관련 소계열 범주 포괄성을 선택합니다. 앞에서 작성한 단과대학, 공문 명칭, 표준분류 계열, 교육 목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책자에서 발제한 표준분류 소계열의 기술규정 내용이 표시됩니다. 기술규정을 읽어보시고 해당 표준분류 소계열의 기술규정에 해당 교육편제 단위 명칭과 교육 목표가 포괄되는 정도를 포괄, 부분 포괄, 포괄 안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표준분류 소계열을 NC로 선택하셨다면 해당 칸이 해당 없음으로 자동 입력되어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저장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대학에서 분류한 표준분류 계열과 동일하게 분류된 타 대학의 유사한 편제 단위를 조회하여 자 대학과 타 대학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이 대학도 우리랑 유사한 학과를 운영하고 우리가 분류한 계열이랑 똑같더라.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니 이렇게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표준분류 계열을 이렇게 분류하겠다. 라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입력한 해당 교육편제 단위의 교과목명이 리스트업 되어 있으며 비교 대상 대학을 조회하면 개편 후 교육편제 단위와 유사한 교육편제 단위가 개설된 대학의 교육편제 단위를 선택 후 자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타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비교하여
유사한 교과목은 동그라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교 대상 대학의 전공 교과목이 미등록된 경우 비교 대상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직접 입력하여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교 대상 대학은 3개의 교육편제 단위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교과목도 비교가 완료되셨다면 교육과정 유사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교육과정 유사도까지 저장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진로취업 분야입니다. 앞에서 입력한 공문 명칭과 진로취업 분야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소개열 범주 진로취업 분야의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심의위원회에서 분류한 해당 소개열의 진로취업 분야가 표시됩니다. 대학에서 입력한 진로취업 분야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된 소개열 범주 진로취업 분야를 비교하여 추가 및 삭제 또는 기존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면 포괄 정도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은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입니다.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는 교육편제 단위가 해당 소개열로 분류한 근거가 될 만한 분류 근거를 학과, 전공 정원 비율, 하위교육 편제 단위 소속 소개열 범주 간 비율, 하위교육 편제 단위 제한 없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과 전공 정원 비율은 하위교육 편제 단위의 정원 비율로 소개열 분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하시고 하위교육 편제 단위 소속 소개열 범주 간 비율은 정원 비율로 소개열 분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율전공 학부처럼 학생이 대부분의 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하위교육 편제 단위 제한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위교육 편제 단위에는 개편 후 교육 편제 단위에 소속된 하위교육 편제 단위 공문 명칭을 기재하시되 통계관리상 입력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교육 편제 단위도 입력 가능합니다. 하위 교육 편제 단위의 세부 정원을 입력하신 후 표준분류 계열에는 자율분류 결과 탭에서 선택한 표준분류 대중소 계열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분류 근거 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근거 비율, 하위 교육 편제 단위 명칭, 세부 정원, 표준분류 계열을 통해 해당 교육 편제 단위가 표준분류 계열로 분류되는 근거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제한 없음을 선택한 경우에는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세부 정원, 표준분류 계열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 산출은 예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는 작성 완료된 자율분류 기술서의 해당 학장 학과장이 확인 및 서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개편 형태가 신설, 통합 신계열 범주, 분리 신계열 범주, 계열 유지 플러스 신계열 범주, 변경 신계열 범주인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을 완료하신 후 시스템 상단에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자율분류 기술서를 문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자율분류 기술서에 해당 학장 학과장의 확인 및 서명을 받으신 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폐지학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과 존치 여부입니다. 존치는 Y, 미존치는 N으로 표기되며 폐과 존치는 각종 통계에서 해당 교육 편제 단위가 노출되고 폐과 미존치 시 각종 통계에서 해당 교육 편제 단위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즉, 폐과 중 통계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학과라면 반드시 존치를 하셔야 하며 더 이상 통계 관리가 필요 없는 폐과라면 미존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폐과는 학과 상태가 폐지, 변경 폐지, 통합 폐지, 분리 폐지인 교육 편제 단위를 말합니다. 폐지학과 재설치는 폐지 교육 편제 단위 중 당해 연도에 입학 정원이 배정되는 단위 및 그 하위 단위로 재운영하는 경우 학과 상태를 폐지해서 기존으로 복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폐과로 입력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 편제 단위를 재운영하는 경우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없이 폐과를 기존 학과로 재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과의 학과 정보 중 단과대학, 교육 편제 단위명, 죄악안 구분, 학과 특성이 동일한 교육 편제 단위로 재운영되는 경우에만 재설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 교육 속성이 변경되어 표준분류 계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학과 재설치 후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서 폐지 학과 재설치한 교육 편제 단위는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공란이므로 반드시 모집 단위, 학과 구분에서 일반 학과, 모집 단위,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 검증 및 최종 자료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보 및 학과 정보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하셨다면 최종 자료 제출 전에 검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교육 편제 단위의 등록을 완료한 후
시스템에 마련된 메뉴를 통해 입력 내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식 검증은 대학 관리자 권한이므로 대학 관리자 메뉴에만 조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증 결과가 오류인 경우 오류 내용을 확인한 뒤 수정 절차를 확인하여 오류 해소 후 재검증을 진행하셔야 하며 검증 결과가 모두 정상, 예외 처리 정상 포함으로 나와야 최종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류로 나오는 경우 대학정보공시센터로 예외 처리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이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 대학원별로 조회하며 검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증을 진행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내용의 오류인지, 오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팝업창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하시고 오류가 아닌 경우 공시센터로 예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증 내용은 총 12개로 하단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인 최종자료 제출입니다. 먼저 최종자료 제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최종자료 제출 확인서는 입력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편제 단위의 속성 정보 중 통계조사에 유의미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확정된 교육편제 단위 속성 정보를 검토합니다. 확정된 교육편제 단위는 대학정보 공시 및 유관기관의 원자료 통계 조사에 공유되므로 대학 교육 편제 단위 조사 대학 담당자 및 관리자, 대학정보 공시 총괄 관리자 및 관리자,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담당자 및 관리자,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통계조사 담당자 및 관리자가 모두 해당 문서를 검토한 후 마지막 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담당자의 부서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서명을 득한 확인서를 스캔하여 입력 시스템 내에서 최종자료 제출을 진행합니다. 최종자료 제출은 대학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권한으로 대학 관리자에게만 조회되는 화면이며 형식 검증 시 모든 항목의 검증 결과가 정상, 예외 처리 정상 포함이어야 최종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종자료 제출 팝업창에서 자유분류 기술서 제출 건수, 대학 자치 대계열, 폐과 존치 여부, 교육과정, 학교정보 수정 요청 건수를 건수별로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체크하고 총장 직인을 득한 PDF 결제 문서와 각 원자료 통계 담당자 서명을 득한 최종자료 제출 확인서를 업로드하시고 제출 의견을 작성하시면 최종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최종자료 제출을 하시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교육편제 단위 조사는 각 유관기관의 통계조사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입니다.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이전 조사 대비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형식 검증 및 최종 자료 제출은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